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집,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재인의 딸 문다에 연관된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대출 사건 아십니까?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식은 2019년 3월 스페셜 경제 기사입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다혜가 아버지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하는 지키기는커녕 본인도 수사를 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애국우파 세력들은 단결하여 무조건 문재인 일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항상 정성산TV 진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스페셜 경제 2019년 3월 20일 문다혜가 연루된 석연치 않은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대출 논란. 당시 문재인 집권 시절 전직도 아닌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이 어떠한 이유로 동남아로 이주했는지 청와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청와대 주장대로 대통령 딸이기에 앞서 한개인으로서의 사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청와대가 함구하고 있는 탓에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와 관련해 무성한 추측과 의혹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들 병원이 지난 2012년 9월 산업은행 등을 통해 1,400억 원의 특혜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스페셜 경제가 문재인 정권 실세와 국책은행 그리고 민간은행까지 얽혀있는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특혜 대출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 거론한 심재철 의원.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로 촉발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는 무성한 추측과 의혹을 낳고 있다. 청와대 주장대로 대통령 딸에 대한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건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직도 아닌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딸이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게 그리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더군다나 다혜 씨가 동남아로 이주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무성한 추측과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급기야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2018년 5월에서 6월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혜 씨가 같은 해 10월 국내에 입국해 강남 청담동 소재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해외 이주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았을 당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만약에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는 게 당시 곽상도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출국 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시 급여 정지는 해제되며 다혜 씨 경우도 국외 거주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혜 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을 놓고 제1야당과 여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입국해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으로 알려진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우리들 병원이 1,4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문재인 정권 인사와 산업은행 그리고 신한은행까지 얽혀있다는 의혹이다. 심재철 우리들 병원 특혜 제공 현 정권의 영향력 행사 확인된 것. 2018년 3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재철 의원은 우리들 병원의 대출 의혹이 굉장히 심각한 듯하다며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사건이 중간에 수사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등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첫째, 우리들 병원장인 이모 씨가 대출을 받을 당시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었는데 우리들 병원이 어떻게 1,400억 원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느냐 것이라며 병원 부동산 감정가액이 97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1,400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두 번째, 서초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려 했다가 이게 외압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청 범죄정보과에도 이 첩보가 들어가 있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세 번째는 김앤장 로펌이 등장하는데 우리들 병원 대출 승인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를 챙긴 것이라며 당시 우리들 병원의 전 재무이사는 60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이상호 씨의 전처인 김수경 씨는 4석에서 이보다 훨씬 많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 사건이 중간에 수사가 중단된 것은 정권 실세들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들 병원에 대한 특혜 제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병원이 현 정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것 역시 국정농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현 정권 실세 두 사람 이름이 공식적으로 거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며 경찰은 산업은행 대출 자료를 이미 입수했는데도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런 거액 대출, 수사 중단 외압의 의혹, 정권 실세의 회유 시도 이런 문제들을 사법당국은 권력의 눈치 없이 중단된 수사를 개시하여 명백하게 사안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0억 원 채무 및 개인 회생 이력, 그런데도 1,400억 원 대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우리들병원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은 지난 2월 18일자, 3월 11일자 주간조선 단독 보도를 골자로 한다. 주간조선이 보도한 우리들병원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의 전말은 이렇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2012년 9월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각각 1,100억 원과 300억 원 등 모두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산업은행은 당시 우리들병원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병원장인 이상호 원장에게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사업 관련 연대보증에서 빠지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문제는 당시 이상호 원장이 은행권에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이 원장은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6개월 전인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뒤인 4월 개인회생 신청을 철회했다.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는 물론이거니와 개인회생 이력까지 있는 탓에 1,400억 원이란 거액의 대출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물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 가치가 높다면 그나마 대출이 용이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우리들병원의 부동산 감정가액은 973억 원이었고 산업은행 등은 부동산 담보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1,400억 원이란 돈을 내어줬다. 따라서 우리들병원 1,400억 원 대출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 아울러 심재철 의원의 언급대로 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김앤장이 등장하는데 김앤장은 우리들병원 법률자문을 맡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이 법률자문을 맡은 탓에 석연치 않은 대출이 가능했는지는 몰라도 김앤장에 지급된 법률 자문료는 6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앤장에 지급된 거액의 법률 자문료를 놓고 산업은행은 우리들병원은 산업은행 측이 김앤장에 자문료를 줬다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게 주간조선의 지적이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이사장, 산업은행, 유동화증권 대출 신탁자산 8,700억 원, 말이 다른 연대보증 해지 회생철회 의문, 특혜 대출 아닌 구조화금융 대출, 유동화증권 대출. 이상호 원장의 개인 회생 이력 그리고 은행권에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 부동산 담보 가치도 대출 금액에 못 미침에도 우리들병원에 1,4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준 산업은행은 일각의 의혹 제기와 달리 특혜 대출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우리들병원 대출은 부동산 대출이랑 다른 유동화증권 대출 구조화금융이었다면서 신탁자산이 있고 거기에 매출채권이 담보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들병원 신탁자산은 8,700억 원 규모 정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 부동산 대출이 아닌 장내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구조화 금융대출이었는데 대출 당시 우리들병원이 매출을 일으키는 요인인 카드나 어음 등 실제 매출이 발생해서 받아야 될 돈 등이 8,700억 원이었다면서 장내 매출채권 등 우리들병원 신탁자산 8,700억 원 이 대출 규모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상호 원장의 개인 회생 이력과 관계없이 법인 신용과 장내 매출 등으로 대출을 진행했던 것이고 당시 이 원장의 동의를 받고 신용 관련 모니터링을 했지만 개인 회생 이력은 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출 당시 장내 매출 채권 등 우리들병원 신탁자산이 8,700억 원 규모였고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다는 것. 구조화금융 대출이란 연대보증인 해지는 합의이혼 사항, 우리들병원 대출에 적용됐던 구조화 금융대출이란 차주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 뒤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유가증권, 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은 떨어지나 재산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특수목적 법인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들병원은 우리들병원 제1차 유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에 우리들병원 청담 서울 포항 부산 동래 대구 등의 요양급여 비용 채권과 신용판매 대금 등 장내 매출 채권을 양도했으며 요양급여 비용 채권과 신용판매 대금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 대한 예금 반환 채권을 수탁자인 산업은행에 신탁했고 특수목적 법인은 유동화증권 ABL 1,100억 원 및 유동화기업보험 ABCP 300억 원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1,4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앤장에 지급된 법률 자문료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김앤장 법률 자문료는 우리들병원 SPC에서 지급이 됐다며 SPC에서 김앤장 자문료를 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구조화 금융대출 방식을 통해 우리들 병원에 1,4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이상호 원장에게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사업 관련 연대보증에서 빠지라고 주문한 데 대해선 당시 이상호 원장이 부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합의서에 서로 연대보증인을 해지하자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며 그거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해지한 것이지 산업은행이 요청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인 해지와 산업은행 대출과는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4월 이 원장이 개인회생 절차를 철회할 당시 우리들 병원은 이상호 이사장의 개인 연대보증 채무로 매달 그 변제 책임을 떠안아왔으나 이 이사장과 김수경 회장의 연대보증인 해지라는 이혼합의서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져 회생 절차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이상호 연대보증에서 빠져야 사는에서 대출해준다고 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산업은행이 내어준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대출은 일각의 의혹 제기와 달리 정상적인 대출로 여겨진다. 다만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상호 원장은 연대보증인에서 빠져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며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후에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회생했다고 증언했다. 이상호 원장이 전처의 레스토랑 사업 관련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민간은행과 전처의 동업자 사이에 소송이 일었고 이 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 연대보증인 제외와 관련해 산업은행의 주장과 이상호 원장의 증언이 다른 것인데 이 원장은 우리들 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구조화 금융대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는 이상호 원장이 레스토랑 사업의 연대보증인 자격을 유지했다면 산업은행 대출의 연대보증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아마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중 연대보증이 문제가 돼 부결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레스토랑 사업 연대보증과 우리들 병원 대출 연대보증이란 이중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대출 선결 조건으로 기존 연대보증에서 이름을 빼라고 요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이상호 원장이 개인회생 신청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대목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회생 철회 당시 우리들 병원은 이상호 원장 부부 간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져 회생 절차를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이 원장은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이를 갚지 못해 회생 신청을 한 것인데 800억 원에서 1,0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액수에 해당하는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져 회생 신청을 철회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 원장과 김수경 회장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인을 해지한 것이지 산업은행의 요청사안이 아니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보다 법원에서 연대보증인에서 빠져야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고 한 이 원장의 증언에 더 무게가 실린다. 결국 우리들 병원에 1,400억 원이란 거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산업은행과 이상호 원장 그리고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간의 사전조율이 끝난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과연 문재인의 실세들과 문다혜 씨가 연관되어 있는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인가? 이상으로 정성산TV였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 돌아왔다래 몸이 반응을 하고 필수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효과를 굉장히 보고 있는 이 흑삼 분말, 국삼, 농축액. 저는 이 덕을 많이 봤어요. 아파 보니까 딴 거 없어요. 몸뚱아리가 최고다. 양치할 때 헛구역질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농축액 한 숟가락, 분말 한 숟가락.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도움이 상당할 겁니다. 이 흑삼을 꾸준하게 먹어둔 게 환자님 건강 회복과 면역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아침형 인간으로 보냈어요. 제가 이걸 먹고. 이거는 내가 한번 팔아도 되겠다. 단단해지고 몸이 위, 해장 거의 설사가 없어졌어요. 이 흑삼에 대한 제 그 자부심이 하나 생긴 건 뭐냐, 제 인생 건강에 제대로 된 아이를 만났다. 여러분들께서 정성산TV 이때까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저의 정성산의 흑삼, 분말, 흑삼, 농축액 정흑삼TV 쇼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화 컨텐츠를 통한 정성산TV와 정흑삼TV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격 약방송, 이 약 흑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의사 선생님도 놀래더라고. 근데 저의 이 온몸의 깡기라고 그러죠. 혈기. 이게 저는 이 흑삼을 그동안 먹었기 때문에 면역성을 가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진짜 괜찮아요. 내 인생에서 참 내 몸을 지키는 동반자를 만난 것 같다. 정성산의 슈퍼 흑삼 분말 많은 동참과 많은 구매를 바라겠습니다.